두 번째로 실습 종결평가서 작성 방법입니다. 자, 똑같이 이제 중간평가서와 마찬가지로 쓰시면 되고요. 자, 실습 일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일정이죠. 그 내용들을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습 일정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루 8시간씩 10회로 총 80시간이죠. 80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매 시간에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시간분들이 혐오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평가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실습 내용 및 역할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 실습하는 동안 내가 어떤 역할을 했냐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의 대략적인 전문적 실습을 파악하고 기간 내 수행하고 있는 업무 보조 프로그램 기획을 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직관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실습 목표에 대한 평가입니다. 구체적이고 적절한 목표 설정 여부인데요. 자, 이런 게 정말 어렵죠. 자, 사회복지사가 업무의 적성이 맞는지 전문적인 사회복지가 되기에 갖춰야 할 것에 대해서 파악한다. 집단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을 해보면서 프로그램 운영 기술을 익힌다. 기관의 행정 업무를 파악하고 실무, 기관 실무를 익힌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처음에 실습을 할 때, 근데 목표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습을 할 때 목표를 설정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결평가서를 쓰면서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실정이긴 한데요. 먼저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달성 여부이죠. 내가 그러면 이런 목표들을 설정했으면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자, 어르신들과 생활하면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가 적성에 맞았고 실제로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해 봄으로써 프로그램 운영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실습 계획서에 따라 기관의 행정 업무를 교육받고 익혔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그 달성했는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뭐 이런 내용은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거기에 대한 내 느낌을 좀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가 서비스 실천 과정에서에 대한 평가, 정책 및 행정, 실습에 대한 평가인데요. 문제 파악 및 자료 수집 능력, 문제 인식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막히기 시작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들이 실습을 하면서 종결평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많이 그렇게 실습 지도 교수들도 이렇게 뭐 계속 다 읽어보고 이러진 않으니까요. 그냥 거기서 비슷하게만 좀 작성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고 싶고 실습 지도자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요양원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어르신들을 파악했다. 문제 파악들을 정보 수집 능력이니까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업무를 실시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사정 능력입니다. 문제를 알게 됐으면 어떻게 사정을 했냐, 분석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어르신들의 생활 조건,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누가 돌보고 있는지, 누구와 사는지, 다른 기관의 경험 유무 등을 파악하고 병력과 정신 상태의 내외적 관계를 파악하고 각각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내용들을 쓰는 거죠. 어떻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문제 사정 능력이에요. 어떻게 문제를 사정했는지 이 내용들을 조금 작성을 하셔도 된다. 개입 기술입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에 의한 대안 제시 능력인데 어떻게 개입을 했냐. 문제가 있어. 방금처럼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했잖아요. 아, 어르신들이 자료 수집을 해서 그 사회복지 선생님이라든지 요양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준 걸 가지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 이분은 이런 사항이 있어. 그래서 문제를 분석했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어떻게 개입을 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르신들의 말씀과 행동에 관심을 갖고 친밀성을 형성해가면서 의도나 상황을 파악하면서 변화 촉진을 위하여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서 어르신의 문제 해결을 하고자 도움을 주었다. 도움 주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뭐 그렇게 뭐 전문적으로 작성을 하진 않으셔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네 번째가 면접 기술입니다. 어르신들과의 이제 면접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정보 사용 능력들을 보는 건데, 우리가 이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전문가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대부분 상담, 그러니까 면접의 그런 전문가들은 아니거든요. 자, 전문적인 면접은 아니지만 어르신들과의 대화나 행동 관찰을 통해서 어르신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주관성을 배제하고 어르신의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함으로써 어르신의 욕구를 해소하려고 노력했다. 뭐 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면접을 하고 이야기하고 했던 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가 기록 기술입니다. 자, 기록 기술이니까 기록하는 거죠. 어떻게 했냐? 매 해마다 배운 점을 기록하고 느낀 점, 의문점 이런 걸 기록하면서 실습 일지를 작성하였다.
자, 기록은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틈틈이 어르신들의 특징과 성향, 인상착의 등 메모하면서 어르신 케어에 활용하였다.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작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자,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 형성입니다. 어르신들과 어떻게 전문적 관계를 형성했냐, 또는 관련된 사람들, 어르신들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요양보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선생님들 어떻게 직원들과도 친하게 되었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어르신 간의 전문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직접적인 상담이나 욕구 파악을 해보지 못했지만 실습 진화 승리를 보조하고 어르신들과 꾸준한 대화와 기관 종사자분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파악하고 관계 형성을 해나갔다. 뭐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직접 내가 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가 실습생의 자원의 활용 평가입니다. 내가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가. 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어려운데요. 자, 기관의 자원 활동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관의 자원 활동이니까 기관 외에 자원들을 어떤 자원들을 있냐. 뭐 이런 것이 있겠죠. 뭐 지역에 있는 센터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뭐 병원 등 기관과 협약을 맺고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문제 이렇게 작성해도 되겠죠. 뭐 지역의 센터에서 방문해서 그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자원들을 활용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가 실습 관련된 참고서적 활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참고서적은 활용을 많이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뭐 기관에 비치된 자료, 인터넷을 통해서 실습 활동을 자료로 이용하였고 실습 기간 받았던 교육 자료들이 도움이 되었다.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뭐 노인복지론, 뭐 수업 교재를 참고하여 현장에 활용하였다. 자, 실습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평가를 했느냐, 들어갔느냐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자, 첫 번째가 시간 준수입니다. 시간 준수, 과제 준수, 뭐 잘할 수도 있겠죠. 항상 정해진 시간보다 기간에 일찍 도착하여 어느 시간 맞이하면서 소독 체크, 발열 체크를 하였다. 기관에 주어진 과제는 실습 계획서 일정에 맞춰 제출하였다. 뭐 이제 있는 그대로 그런 내용들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그 주어진 일에 대한 업무 조절 능력입니다. 내가 얼마나 업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걸 보는데요. 자, 집단 프로그램의 보조, 현장 보조 등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심을 잡고 기준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습 지도 선생님과 기관 내 직원분들, 동기, 실습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려고 노력하였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직원과의 관계죠. 그 실습 지도사 직원, 다른 선생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냐. 자, 실습 지도사 선생님께서는 현장에서 빨리 적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현장에 일하면서 얻은 지식과 바탕으로 교육해 주시고 공부하시는 성실성을 알려주시려고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훨씬 더 관계가 좋았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뭐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겠죠. 다른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잘 배웠다. 이렇게 하는 것들처럼 그 직원과의 관계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실습생과의 관계. 자, 이건 이렇게 있겠죠. 나는 실습을 혼자 했어. 그러면 여기 뭐라고 쓰면 돼요? 다른 실습생이 없었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실습생이 없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실습생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쓰는 거죠. 자,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같은 목적을 모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업무를 보좌하면서 서로 정보나 의견을 나누는 등 과정을 통해 친밀한 형성을 누릴 수 있다. 좋은 분들 만나서 좋은 인연을 맺어서 좋았다. 뭐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죠. 자, 네 번째가 실습에 있어서 적극성 및 자발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움직였냐라고 하는 거죠. 자, 실습 초기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방해가 되는지 않는지에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실습에 임했다. 시간이 지나 치매의 특성이나 센터 내 어르신들의 개별적 성향을 알면서 어르신들의 도움이 되고자 적극적으로 실습을 하게 되었다. 뭐 내가 얼마나 적극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일곱 번째입니다. 자, 사회복지사에서 실습생이 자신의 장단점에 대한 인식인데요. 사회복지사로서의 장점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와 긍정적 마인드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상황이나 사람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신뢰관계 형성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로서의 단점은 자신감이 부족한다는 것이다. 어르신에 배려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개입을 방해한 것 같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기준이 필요한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전문가로서의 윤리 및 가치관 이행입니다. 자, 매교시 이루어지는 교육의 사회복지와 친해의 윤리 및 가치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실습 기관의 규칙을 지키려 노력했다. 실습에 임하면서 개인정보 비공개와 사진 촬영할 때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다. 그래서 윤리죠. 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이제 작성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런 내용들은요, 모두 다 이제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자,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작성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습 지도의 활용 정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실습 기간에 이제 실습 지도인데요. 얼마나 활용 정도에 대한 평가인데, 자, 기간 업무, 회계 업무, 프로그램 개발 수행에 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실습 일지에 대한 실습 지도의 피드백으로 보완할 점과 고치점을 파악하면서 성실히 실습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기관의 실습 지도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가 대학 실습 지도입니다. 자, 물론 뭐 대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대부분 제 수업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수업을 들으실 텐데요. 자, 이런 내용들이 좀 문제가 있죠. 좀 맞지 않긴 하는데, 자, 실습성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실습의 의미와 실생이 갖춰야 할 자세, 일지 작성에 대한 과제 수행에 대한 교수님의 상세한 지도, 실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뭐 학교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가 이제 실습 지도 자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 거,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해준 거, 이게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관 실습 지도에 대한 평가인데요. 자, 실습 지도단지의 이론교육과 현장의 다양한 지식, 경험 중심의 교육은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기관 과제를 수행하면서 현장의 업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실습 지도죠.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줬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지도교수의 현장 실습 강의, 교환, 실습전 오리엔테이션과 실습 지지사 등 실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교수님께서 실습전에 방문한 실습 일지에 대한 상세한 피드백으로 실습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가면은 뭐 학교마다 다르고 교수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원래는 가면은 이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일지라든지 이런 뭐 업무하는 것들을 다 봐주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 내용들을 좀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아홉 번째, 기관의 이해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실생의 과업과 관련된 기관의 목적, 정책,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뭐 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작성해야 되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작성은 해야 됩니다. 자, 노인이니까 자,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보호하고 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간 내 업무가 분화되고 조화를 이뤄가면서 어르신들의 욕구 파악과 문제 해결, 프로그램 개발 등에 위해 노력하는 등 노인복지에 일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기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실습생으로서 기관 내 권한 및 한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습생이 무슨 권한이 있을까요? 뭐 많이 없겠죠. 자, 실습생으로서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관 내 권한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았으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현장의 업무,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행정 업무나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서 실습을 하면서 많은 배움을 배울 수 있었다. 근데 이제 그냥 그런 내용들만 쓴 거고요. 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실습생이다 보니 현장에 권한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없었으니까. 왜 그러냐면 실습생이 무슨 권한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현장에 관한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열 번째가 실습 기간 중 가장 유익했던 내용입니다. 내가 실습을 하면서 얼마나 유익한 게 있었을 수 있겠죠. 자, 그걸 물어보는 건데, 뭐, 모두 다 틀리겠죠. 뭐, 실습 지도자님이 매해 2회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 직관적 경험을 공유하시고 행정 업무 문서를 배울 수 있었으며, 사회복지사의 자세와 전문성을 키워나가는데 끊임없이 배움의 자세를 가져가는 등 치매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1번째인데요. 자, 실습 기간 안 좋았던 경우 있겠죠. 좋았던 내용이 있고 안 좋았던 내용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내용을 썼었습니다. 좀 기간이 너무 짧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실습 기간이 짧아서 실습 현장 업무가 아직 미흡하고 각각의 어르신 대응 방법이 미숙한 점과 집단 프로그램 진행 시 만족스럽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아쉬운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간접 실습하면은 2주라 정말 짧거든요. 그래서 좀 적응됐다 싶으면 또 이제 끝날 때 되는 거니까 그런 뭐 안 좋았던 내용들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12번째. 실습 기관, 실습 지도자, 대학에 대한 건의사항. 대부분 여기에 뭐 이제 이런 거 많이 써요. 실습 지도자님
되게 많이 쓰는데 슈퍼바이저에게 뭐 감사하다, 많은 거 알려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자, 실습 지도자의 현장에서 생생한 경험과 지식을 하나 더 알려주시려고 하셔서 나중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게 된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지도 교수님의 방문, 점검에서 실습일지, 근무 대안의 조언도 나머지 시간 실수 없이 마칠 수 있었다. 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런 건의사항들, 또 이런 거 있겠죠. 뭐 이 기관에서 뭐 프로포절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았을 듯하다.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건의사항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기타 하고 싶은 말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기타 하고 싶은 말인데요. 자, 어르신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므로 남은 하루하루 건강하시고 즐겁게 건강을 바란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 지도와 격려해 주신 실습 지도님 기관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실습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의지했던 동료 실습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 하시고 그냥 보통 그냥 짧게 뭐 감사합니다. 뭐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3개까지 해서 종결평가까지 작성을 했는데요. 이 중간평가보다는 종결평가가 작성하는 내용이 좀 까다롭고 생각지도 않았던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처럼 이렇게 좀 변형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뭐 지역아동센터면 지역아동센터에 맞게끔, 요양원이면 요양원에 맞게끔, 뭐 해서지 이걸 똑같이 영상을 보시고 똑같이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내용들로 좀 작성을 하시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